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그 증인 목록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증인 명단에는 일단 대법관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 지기현 부장판사, 한덕수 총리, 전 총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인 명단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김주옥 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법 부장판사,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법원 노조 사무처장 복서연 씨, 그 다음에 한인섭 변호사, 그 다음에 언론인 정규재 씨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네. 이 명단이 굉장히 참 재밌네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조희대를 조졌다. 네. 라임이 딱딱 맞네요. 네. 김주옥 부장판사. 지난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나온 직후에 며칠 동안 그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주옥 부장판사는 뭐라고 제목이 이거였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 예측 못했을까?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지금 적었거든요. 네. 즉 조희대가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내미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워딩을 지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부정판사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썼나 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문장을 보고.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 뭐 어떤 규모로 제대로 열릴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청문회 이름부터가 어제 이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가장 핵심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진상규명 특별 청문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동설이 진위 여부를 밝히는 그렇죠. 이제 그것이어야 되는데 이 회동설 음모론의 첫 번째 제기자였던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가 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들 이른바 제보자들 영화 제목 같은데 제보자들 서영교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과거 보수정권 민정라인 인사 또 다른 곳에 가서는 현직 국회의원 또 다른 곳에 가서는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 그다음 부승찬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2명에게 들었다. 정천수 PD는 뭐라고 했느냐. 전 정권의 고위직이 우리 취재 첩보원한테 얘기를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도대체 입과 귀를 몇 번이나 올마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불어라. 그다음에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혁진이라는 사람. 이 최혁진 의원은 소속 정당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출발에 뭐 기본소득당 얘기도 있었다가 비례정당도 있었다가 민주당도 있었다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역 의원입니다. 열린공감TV가 5월 10일 날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출연했던 사람이 최혁진 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9월 17일 서영구 의원 측에 자기가 취재첩보원의 제보를 전달을 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걸 채널A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은 이제 본인이 말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최혁진 의원인지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 의원석에 앉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서영교 부승찬 최혁진 정천수는 의원은 아닙니다만 이 네 사람은 증인석에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유령 제보자가 되는 거예요. 유령 제보자를 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놓은 당은 유령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실제한다면 얼굴을 밝히면 되는 거고 이런 사태라면 제보자의 신변 보호의 이익보다는 얼굴 공개의 이익이 훨씬 더 막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공개해야 되고 만약 3일 이내에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면
유령 제보자인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두 사람은 오늘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의 책임을 함께 맞아요. 져야 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론직필하는 참 언론인이 계시기 때문에 네. 참 인간 콜라. 쑥스럽습니다. 인간 콜라. 맞아요. 인간 동치미. 탄산. 네. 네. 인간 뚜러뻥. 준비 좀 했습니다. 예. 뚜러뻥. 그거 좋다. 인간 뚫어. 오메. 칭찬일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네. 어우, 네. 근데 좀 찜찜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한마디 한마디 어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맞아요. 다 어디 뭐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네. 상식이거든요 이게. 야, 저는 진짜. 단정 지으면 네. 저 제보는 가짜예요. 아. 확실하게 가짜입니다. 네, 정황상 너무 가짜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그 상대 대척점에 있는 뉴스버스의 박대용 기자 뉴탐사 원래 이분이 청담동 술자리 같이 그때 했었던 네. 사람일 거예요. 그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정천수 PD 이거 제보 확실히 가짜다. 네.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가지고 제보자를 빙자해서 성별을 바꾼 거더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한두 개쯤 계속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2번 바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네. 영상과 음성을 복원해 보니까 정천수 PD의 목소리 어조, 어감, 이른바 쪼 네.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게 한 번 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네. 과거에 있어갖고 변조한 걸 다 풀어갖고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정첨수더라라는 주장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그 녹취 나온 건 공개돼 있으니까 네. 그거 AI 성문 분석 한번 해볼까요? 나올 것 같은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나오잖아요. 녹취를 서영교 의원이 먼저 확보해서 틀었대요. 네. 틀고 나서 상임위가 끝나서 야 거기 출처가 보였냐? 라고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럼요. 야, 이거 출처가 뭐니? 근거가 뭐야? 당연하죠. 아 그래? 알겠어 틀어볼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녹취부터 들으셨어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출처가 뭐냐 문제가 되니까 띠지 어디 있어요? 책임질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너무 듣기 싫어 죽겠어요 정말. 이게 국회 공론회장에서 출처를 확인 안 하고 녹취부터 튼 다음에 나중에 출처를 확인한다는 게 얼마나 그렇죠. 지방의회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박지원 의원이 네. 서영교 의원하고 오랫동안 국회 활동했는데 제일 똑똑하고 틀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서영교 의원도 알고 부승찬 의원도 알고 전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 정도 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경험을 쌓은 분들이 네. 이 정도의 저는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검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검증하면 맞아요. 사실이 아닐 거라는 맞아요. 것이 맞아요.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질러라 이거 같이 있지 않냐? 일단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책임 안 지잖아요. 네. 그냥 몰랐다 이렇게 뭐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잖아요. 이런 패턴이 늘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맞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번 일단락 지어야 돼요 이게. 아니 이거는 맞아요. 반드시 진위 여부 밝혀야 네. 됩니다. 네. 맞아요. 정말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이거. 구름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서영교 이런 의원 겁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틀고 있는 현장. 네. 맞아요. 진짜 이번에 끝까지 진짜 좀.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아니 한덕수 조희대 한덕수 두 사람 당사자가 안 먹었다는데 예. 왜 제3자가 자꾸 먹었다고 그래? 그 그럼 서영교- 식당 이름이라도 대라고.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날 처음 제보 이거 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조희대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 녹취를 틀면서 한덕수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고 그렇지. 했어요. 그렇지. 말이 바뀌었어요. 제보 내용이. 근데 본인도 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네. 결국 녹취를 튼 그 근거는 열린공감 TV였었어요. 네. 본인이 제보를 받았으면 거기서 디벨롭 해가지고 맞아요.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차치해버린 채 네. 갑자기 열린공감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녹취 틀고 나중에 야 이거 출처가 어디니? 그쵸. 그러면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 인사한테 제보받았다는 거짓말일까요? 민정수석 라인에 누군가한테 민정수석 라인한테 들은 의원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전원이에요. 그래 이제 그게 최혁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최혁진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다. 다른 의원인 것 같아요. 다른 의원이다. 교묘하게 지금 계속해서 주어를 첨가해서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혼란 전략. 민정라인이란 말도 굉장히 모호한 얘기예요. 민정수석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라인. 민정이라는 얘기는 이게 경찰일 수도 있고 뭐 맞지. 검찰의 뭐 수사관일 수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럼 거거든요. 민정 라인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아 많이 배우게 되네요. 최민정 라인 아니에요? 어머나 이런 신박한 조크가 있나. 아니면 고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있네, 전 의원도 있네요. 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네,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내세우는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국민들이 야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뽑은 거니? 그러니까요. 저분은 정말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거 맞아?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지자들은 아 우리 스카프 서영교 의원님 너무 멋져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응원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카프요. 스카프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요즘에 스카프를 늘 하고 나와갖고 그리고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스카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또 그렇군요. 예,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스카프가 저 양반의 이제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브랜드는 어디예요? 에르메스는 스카프 한 장에도 몇백만 원 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에르메스의 저런 방도 저걸 방도라고 부르거든요. 아, 이렇게 저렇게 좁아갖고 가느다란- 예, 좁은 예, 이렇게 도. 돌리는 거를 방도라고 부르는데 저런 그 아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 아마 뭐 에르메스 같은 비싼 거를 하고 나오지는 아, 않을 것 네, 같고 저런 의원은 예. 어찌 할 방도가 없네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 청장인데. 감사합니다. 저 의원을 저희가 어찌 할 방도가 없다. 네. 자 그런 조커를 하면은 네. 꼰대 그 반열에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올라오시는 거예요. 선배 너무 큰일 났어 제가 지금 진짜 아니, 이런 게 좋아지는 게 큰일 났어요. 저는 이 농담 너무 좋은데 어쩔 방도가 없는 어찌할 소영교 방도가 의원. 없다. 네. 목 안에 있는 방도 말고 네. 저 의원은 어찌할 방도가 우리가 없다. 네. 아 이런 게 좋아. 아 근데 정말 서영교 의원님은 저렇게 방도만 들으면 뭐 합니까? 진짜로 이게 증명할 방도를 지금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 주장을 증명할 방도를 찾아라. 그죠? 아무튼 청문회 네. 때 뭐 의원석과 증인석을 오가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맞아요. 한동훈 대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김희겸 의원한테 민사 소송 걸었는데 맞습니다. 8천만 원 배상 판결 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면책 특권이 적용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 뉴탐사나 유튜브와 협잡을 해서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안 됐다라는 판결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어. 열린공감 TV와 근거해서 아. 의혹을 제기했는데 예. 출처도 묻지 않고 열린공감 TV에 녹취록을 틀었기 때문에 네. 아마 한동훈 대표의 그 판례가 네.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네.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서 그냥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적으로만 조치하지 말고 민사까지 끝까지 가시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2007년 1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저는 허위인지 몰랐어요. 이제 그러겠죠. 그거 증명할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 재판할 때 네. 이거 이제 무죄라고 보는 거에 그 제일 중요한 근거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맞아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인가 맞습니다. 아닌가. 근데 그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분은 그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유튜브에 나가서도 같은 주장을 또 했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저는 충분히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네. 정청래 그 열린공감 TV의 PD가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준 셈이에요. 그러니까 틀기 전에는 나한테 확인 전화가 한 번도 없었다. 맞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조각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정천수 씨가 이거 까딱하면은 자기 혼자 독박 쓸 것 같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책임을 면피를 지금 아니 나는 여기 분명히 AI라고 썼고 이게 소설적 구성이라고 나는 다 써놨잖아. 그거 갖다가 진실인 양 틀은 건 국회의원 당신이야, 서영교 의원 당신이야라고 지금 정확히 근데 얘기하고 있는 것 정천수 같아요. 씨도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것이 네. 나는 이런 의혹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맞아요. 방송을 한 것이었을 네. 뿐이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그런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해내죠? 그 자막으로도 소설적 구성이라고 써놨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네. 말씀 있고 팩트 그렇죠. 확인 안 된 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렇죠. 사회의 정말 큰 그 비극은
이런 그 소설적 구상 이런 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천안함, 후쿠시마 맞습니다. 오염수,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 뭐 등등의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거대한 그 중대한 일들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다 제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사과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집권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을 막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영교, 부승찬 이런 의원들도 아이고 아무 상관없지. 옛날에 다 우리가 그랬는데 아무 책임지지 않았잖아. 내가 무슨 하겠어. 그런 생각에서 이게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저 전직 문학 담당 기자로서 한마디 사족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빗댈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소설은 인간 삶의 진실을 탐구하는 예술적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이 무턱대고 거짓말하는 장르는 아니라는 점을 네. 그래서 잠깐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그 국회에서 그 아들 뭐 병역 문제였나요? 맞아요. 의혹 제기했을 때 네. 소설 쓰고 있네 뭐 얘기를 한번. 아니 그건 뭐 했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소설 네. 쓰고 있는. 네. 그 저는 청문회 소설가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청문회 이제 참고인 명단 요것도 잠깐 조금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노행남 부산지법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정녕 그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게 판사의 지적질 맞습니까? 네네. 이게 법원 내부 통신망에 너무 지금 위험한 쓴 거거든요. 발언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네.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때렸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에게 폭행죄를 물어야 됩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나쁜 놈에게 그 사람을 몇 대 때린 것이 과거에 피해자가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 면소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게 판사의 의식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런 그 네. 내부통신망에 그 글 올린 이 판사들 있잖아요. 부장판사들. 네. 이분들이 참고인 명단인데 지금 네. 차기 대법관의 유력 그 후보 명단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말씀하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분이 김주옥 부장판사. 내부망에 올린 예.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라고 네. 썼는데 저는 이게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대법원장을 찍어내는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을 찍어내는 이런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본인이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본인은 뭔가 승부수를 던진 거죠. 저는 그렇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노행남 부장판사 글이 진짜 저 황당했던 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 그걸 왜 거기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요. 정치를 하고 계시네 부장판사가. 대단하죠. 저는 욕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과정은 전혀 별도의 사건이지. 당연하죠.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다음에 이제 복서연 전국 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이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했던 사퇴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있고 또 그다음에 한인섭 변호사. 한인섭 변호사는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센터 소장이죠. 인권센터 소장이었죠. 그리고 명예교수도 했었고 서울대 교수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아들 이제 허위 인턴 발행 선거요. 뭐 그때도 수사를 받았던 분이고.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하고 조국 그 지금 저 뭐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대책위원장 예. 하고는 조국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국이요 국이. 국이 오빠 이렇게. 이제 별로 인정도 안 되는 이제 직함을 부르려니까 이제 목이 조금 막혀서 입에 붙지를 않아요. 입에 그게. 붙지를 않아요. 무슨 원장이었다가 네. 또 위원장이었다가 비대위원장이었다가 잠시 뒤면 대표될 사람 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학계에서 네. 그분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정규재 씨는 왜 들어간 건가요?
정 기자 씨 요즘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네. 뭐 사법부 수장 이제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 공개적으로 막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렇죠.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나 그때 오마이뉴스인가 막 보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골라서 지금 유리한 여론 조성하겠다는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여론 조성.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다. 나는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여론을 그냥 조성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텔레비전에 전파를 타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퍼뜨리겠다. 이제 그 큰 숲을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개인 비리가 아닌 단순히 재판 결과 때문에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추궁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일 수가 있고 그렇죠. 삼권 분립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어서 우리나라 헌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정당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우리가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국민들 중에 몇 퍼센트나 여기 공감하고 계실까?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다면 정말 이걸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이게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본질적인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아마 이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을 할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네, 대해서 네, 민주당.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이 탄핵 이유가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듣고 그 지방선거 이전의 결론이 나서 정확하게 백래시 맞는 역풍 맞는 그런 결과가 전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쟁하고 애뜰 날